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서도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점점 가공 경비에 대해서 검토, 검증 취지가 점점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호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약사님들 중에 질문이 많으신 주제 중 하나인데, 이제 가족들을 인건비로 고용한 경우 이게 과연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소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은 인력을 가족으로 쓸 때와 가족이 아닐 때를 썼을 때는 확실한 세금 디메리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증대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특수관계자잖아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사실 세법상 특별한 혜택을 주진 않아요. 특히나 배우자 이러면 고용보험이 잘 들어가지도 않죠. 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안 들어간다는 뜻은 고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기도 해요. 고용산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가 유리한 게 맞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비용 처리 관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연봉이 뭐 3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랑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사실상 없다 봐야죠. 인건비로 인한 세제 혜택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비용 처리해서, 두 번째가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죠. 그럼 급여의 적정성에 대해서 또 여쭤보는 분이 많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고용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며 뭐 얼마나 많이 고용할 수 있느냐,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세무서에서도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쪽에 당부하는 이렇게 안내문이 어떻게 날라오냐면, 본 사업장은 가족 인건비가 몇천 몇백만 원이 있습니다. 해당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 실근무 여부와 뭐 지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영상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한 것은 일단 전제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근무했다는 증빙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비용 처리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증빙의 효력이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당 증빙들을 몇 가지 좀 나열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CCTV가 있으면 제일 좋죠. CCTV 있으면 제일 좋고, 출퇴근 카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로계약서 당연히 써놓으셔야 되고, 당연하죠. 근로계약서 써놓으셔야 되고, 일단 4대 보험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 넣고, 그리고 이체해야죠. 실제 급여랑 똑같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이체해야 되고,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근태예요. 근태를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약국은 보통은 출입 관제 시스템이 만약에 있다면 뭐 카드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문으로 찍을 수도 있고, 얼굴로 찍을 수도 있죠. 그런 걸로 실제 근태를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없다면 최후 후일 수단이 주변에서 카드를 쓰신 게 있느냐. 맞아요. 네. 실제로 근무를 하셨다면 뭐 교통카드나 아니면 차량 뭐 유류비라도 혹은 점심 사 먹은 뭐 카페에 가서 음료 사 드신 이런 사용 내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증빙이라도 있으면 사실 나는 여기서 근무한 게 맞고 페이퍼적으로 맞고, 우리는 약국이 소규모라서 사실 근태 대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주변에서 산 카드 내역이 있으니 이걸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인건비로서의 실제성을 확보한 거라 볼 수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실제 조사를 좀 하는 케이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때 도구들이 아까 말했던 카드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죠. 네, 딱 정해진 건 없고 증빙의 책임이 이제 납세자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로 해당 가족이 약국에 근무했다는 그런 이력을 좀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급여 수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산원이라면 당연히 일반 전산원으로 근무했던 수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약국장님과 가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잖아요. 해당 근로계약이 시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즉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덜 줘도 안 되고. 그렇죠. 아니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약사님은 관리약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로서 근무를 하는데 모든 약국의 매입이나 직원 인건비나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약사로서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급여가 뭐 세후 뭐 500 정도 되는데 이분은 700을 주셨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네. 왜냐면은 우리 약국의 시가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네. 관리 약사님들의 경우에는 한 700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문제 없다. 그렇죠. 실제로 어디 공고문에 관리약사를 공고하는데 실제로 700을 공고하고 있어요. 그런 근거로 만약에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세무서에서 이거를 크게 반박할 만한 근거는 사실 존재하지는 않죠. 네. 네. 어쨌든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점점 가공 경비, 가공 인건비, 가공 경비 안에 들어오는 개념이거든요. 가공 경비에 대해서 세무서나 이제 국세청에
검토, 검증 취지가 점점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세무 대리인 또는 다른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